반갑습니다. 소장이 간다 박동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바다가 멋있죠? 오늘은 바닷가에 바로 적혀있는 연구 조망이 가능한 펜션 구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처럼 기본적인 구석에서부터 걸리 구석 그리고 입지 구석까지 오늘도 저 박소장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또 한번 떠나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Let's go!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 타경 3715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도원리 140-1 물건 종별은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다가구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14.3평 건물 면적은 317.22평입니다. 감정가는 13억 9,458만 4,870원이고 최저가는 34%인 4억 7,834만 2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12월 26일입니다. 매각 물건을 해놔보면 제1동과 2동으로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건축물 대장에서는 1개 동만 표시가 되더라고요. 1동에는 객실이 9개, 그 다음 2동에는 객실이 한 6개 정도 되었고요. 1동과 제2동 아래에 보면은 바베큐장이라든지 다 창고같이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황에 보시면은 공부상의 다가구 주택, 즉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외벽에는 블루 코랄 펜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A동, B동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사실 이건 현장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외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이 좀 떨어져 있다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자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11일이고 세입자가 전입은 2021년 10월 18일 그리고 보증금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문땡땡님은 소유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면 2019년 2월 28일이 소유권이고 2019년 7월 12일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신경 쓰실 일이 없으니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외관 쪽에 항구 쪽에서 찍은 건데요. 외관 상태는 바닷가 쪽이니까 조금 염분에 의해서 좀 날가 있기도 했고요. 지금 외관 쪽에 보시면 녹이 펴 있는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이라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신 건 A동과 아까 먼저 보신 게 B동인데요.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고 바다뷰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아까 찍을 때 미러같이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를 바베큐장이나 창고 기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한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완전히 비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 몇 분한테 탐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올해 영업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여름까지는 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의 자제분들이나 조카들이 왔을 때 이곳 펜션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고 복도의 조명도 좀 어두웠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A동 아랫부분도 이렇게 집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시의 건물 쪽에 창고 부분도 굉장히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름까지 영업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생각, 관리가 굉장히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미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반대쪽에 봤을 때는 반투명 방식,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방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제시의 건물 창고 쪽에 전면부고요. 역시나 건물 상태가 외관은 조금 낡아 있고 여기 보시면 뭔가
창 쪽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했던 부분들, 외관들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보이는 것은 펜션의 간판인데 이 부분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외곽은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부분 마지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외벽에 이게 강풍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두원항이라는 작은 포구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 건물에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동해 바다 뷰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여기는 지금 여기 좀 많은 건물이 보이죠. 여긴 좀 막혔지만 그래도 위에성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뷰가 나오는 걸로, 이 앞부분으로 어떤 것도 가릴 부분이 없는 연구 조망을 가진 펜션이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해당 지대가 좀 꺼져 있다는 것.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주차를 하는 곳과 진입 부분에서 단차가 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주민분의 말씀도 이게 필로티식으로 좀 더 올리고 처음 진입하는 부분에서 단차를 좀 맞추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사람 생각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디스코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토지 가격을 포함했을 때 평당 414만원이고 뒤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2016년 3월에 169만원,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에 147만원, 여기 조금 약간 속집이라고 할 수 있죠. 골목안. 여기에 2019년 5월에 192만원은 여기가 바다 일렬을 보고 있는 굉장히 뷰가 좋은 집이더라고요. 여기가 192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는 지목 자체가 계획관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는 생산관리고 요 조금은 또 계획관리이거든요. 일부 계획관리와 생산관리가 대부분인 지역이었는데요. 건물 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니까 2018년 1월에 5억 4,600만원이더라고요. 지금 경매 최저 가격보다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훨씬 높죠. 이걸 봤을 때 현재 매각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낙찰되진 않겠죠. 이것보다 좀 더 높게 낙찰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입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축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축소해 보시면 아래쪽에 많은 펜션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죠? 뭐 카라반도 있지만 여기 민박, 펜션, 풀빌라, 뭐 펜션들, 풀빌라, 펜션, 풀빌라. 요즘 트렌드가 풀빌라가 좀 많이, 요즘이 아니죠. 이미 트렌드가 풀빌라로 바뀐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풀빌라라든지 또는 카라반 캠핑 같은 거, 이 라인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이 라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위에 굉장히 많은 펜션과 풀빌라들이 있더라고요. 또 캠핑장도 있고요. 해당 펜션이 있는 곳에 수많은 펜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지리적인 문제점도 약간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조금 더 축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작은데, 해당 동해안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이 라인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바다를 보고 가는 좋은 환경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포항 울산 간 고속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라인을 여기서부터 보고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동해 바다를 이렇게 호빈꽃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패스해서 위에 칠포나 위쪽으로 바로 지나가 버릴 확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라인을 보겠다고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면 여기는 조금 외진 바다이긴 하지만 조금 외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바다 쪽에 놀러 온다는 수요를 봤을 때는 일단 큰 도시부터 쳐봐야 되거든요. 근처에 있는 포항, 그리고 여기 대구, 그리고 여기에 부산, 여기 울산. 제가 여기까지 제 집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빨리 오면 45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표준속도 다 지켜서 가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뭐 포항분들이 이 북부 해수욕장 이쪽으로 칠포나 이런 좋은 바다들 놔두고 이렇게 뭐 호미곶을 넘어서 이렇게 오신다든지, 이렇게 넘어오는 길로 이쪽 바다를 여행하기 위해서 올 수요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대구분들 입장에서 새만금 포항 간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새만금인지 모르겠는데 서쪽에서 아마 계속 연결되니까 새만금 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요.
울산에서 가자면 동해고속도로, 울산 포항강 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도로망에서 이 지역은 메인 도로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오롯이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이 여기를 와야 되는데 주 소비 계층이 되어줄 수 있는 포항이나 뭐 부산, 대구, 울산 이렇게 다 집어넣었을 때도 이 바닷가가 근처에 있는 호미곶이라든지 다른 바닷가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또 아까 좀 좁게 봤을 때 그 지역에 풀빌라, 펜션, 오토캠핑장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적 열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영업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지리적 열세나 주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귀여를 준비하면서 한때는 귀여를 꿈꿨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 두원항 포구에 있는 바닷가 1열 연구 조망이 가능한 펜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시간적인 한정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여러 탐문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라든지 채무자분과의 통화 내용 등 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하네요. 어쨌든 저에게 또 기회가 주어져서 경매를 매수 대리를 할 인연이 된다면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다각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사심 가득 담아서 바닷가 1열에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기를 하고요. 참, 동해 바다 조금 더 감상하시라고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 뒤에 남겨둘 테니까요. 바다를 감상하실 분들은 이어서 시청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